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며느리라면 당연히 내 말을 따라야지. 내가 뭔데 내 결정을 거부해? 넌 그냥 우리 가족에 끼어든 외부인일 뿐이야.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선택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시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만약 엄마가 계속 이러신다면 저희는 엄마와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후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부부 사이의 고민. 저희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저희 부부가 겪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고민해 보시게 될 거예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34살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이미 성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도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만난 사이였고 거의 10년 동안 연애를 이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믿었죠. 그 당시 저는 이 사람이면 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결혼식은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예식장에서 진행됐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죠. 저희는 소박한 분위기를 선호해서 특별히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조용하고 진솔한 결혼식을 꿈꿨거든요. 신혼여행으로는 제주도로 갔고 푸른 바다를 보며 서로에게 행복을 약속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신혼집은 서울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둘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집안일과 생활 패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좋아했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주 소파에 옷이나 물건을 두곤 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다투게 됐어요.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결혼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무심함이었어요. 연애할 땐 저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해진 듯 행동했죠.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도 지쳐가더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결혼은 다 그런 거야 라는 말만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결혼이 이런 걸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약 3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한창 신혼집에서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에게 집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제는 너희도 안정된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니? 하시며 서울 외곽에 새로 생긴 아파트를 추천해 주셨죠. 말씀으로는 너희가 조금만 무리하면 살 수 있다는 조건이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집은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던 송파구의 작은 전세 아파트는 직장까지 왕복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라 생활이 편리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추천한 아파트는 경기도 쪽에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은 걸릴 것이었고 가격도 저희 예산을 크게 초과했어요. 남편과 저는 따로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우리의 소득 안에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집은 제외 대상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그 집은 이번에 놓치면 평생 다시는 못 살 기회야.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걸 몰라 라고 하시며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가셨어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어머니, 저희가 지금은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라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무리 좀 하면 되잖아. 결혼했으면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라는 반응이셨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이라 처음엔 예의를 갖추며 들어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보였어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열정적이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고민돼. 저는 남편의 입장도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 집은 선택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얘기했죠. 우리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명확하잖아. 어머니께는 진심으로 설명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 일이 터진 건 명절을 맞아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다시 그 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희가 그 집을 안 산다니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겠더라. 부모로서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니?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그 집이 좋은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상황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내가 뭔데 그런 결정을 해? 내가 집안 사정을 다 알아? 내가 어른으로서 하는 말을 무시하는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조용해졌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둘이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감싸주는 말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살겠다니 내가 뭐 더 할 말이 있겠니?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셨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죠.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저는 갈수록 부담스러웠어요. 가끔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면 한국에서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갈등 없이 지내는 건 진짜 드문 일이야. 그냥 적당히 넘어가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운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게 더 옳은 걸까요? 집 문제로 한바탕 일이 있은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졌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를 피하는 게 눈에 보였죠. 남편은 엄마가 원래 이런 감정을 오래 끌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터진 건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어. 빨리 와줄 수 있니? 그 말을 듣고 저희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작은 개인 병원이었는데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한 듯 보였고 옆에는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남편이 다가가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요즘 들어 너무 외롭다. 내가 결혼한 후로 엄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뭔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며느라기, 내가 너한테 너무 큰 걸 달았던 걸까? 내가 이 집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너는 한 번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더구나.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항상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향해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번에는 엄마 말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니? 그 집은 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해. 아니면 내가 선택해야 해. 엄마냐, 아니면 내 와이프냐. 그 말에 경실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하지만 제 아내는 제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고 우리의 결점은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엄마께서 이해해 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아프다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주변에 있던 시아버지가 놀라며 간호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연기라는 거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더 크게 화를 내실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건 알겠지만 우리도 잘못한 건 없잖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평생을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이니 결혼 후 저희 다 예전만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서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에게 모든 결정을 강요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과 제주도에서의 짧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그곳은 우리가 직접 고르고 준비한 신혼집이라서 비록 크진 않아도 제겐 너무 소중한 공간이었죠. 처음으로 둘만의 삶을 시작한다는 설렘으로 결혼 전부터 하나하나 신중히 골라온 가구들과 인테리어 소품들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거실도 침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내가 애정으로 고른 소파와 커피 테이블, 식탁까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건 겨우 벽에 걸린 커튼 몇 잠뿐이었죠. 순간 너무 당황해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 가구들 다 어디 갔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한참 말을 못하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엄마가 너희 집보다 동생네 집이 더 급하다고 하셔서 잠깐 옮겨 놓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우리 허락도 없이 그걸 다 옮겼다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냥 동생네가 형편이 어렵다잖아. 우리가 좀 참으면 되잖아. 어차피 다시 사면 되니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할 걸 당신 어머니가 맘대로 처리해?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과 언성이 높아지던 그때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희의 대화를 들으신 것 같았죠.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하시며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어머니, 이건 저희 집이잖아요. 저희가 결혼 전에 힘들게 준비한 거라고요. 왜 미리 말씀도 없이 다 가져가셨어요? 저희 말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가족이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한 일을 이렇게까지 문제 삼아야겠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논리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건 가족이라도 물어봐야 할 문제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감싸듯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이건 너무 하셨어요.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집인데 엄마가 미리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평소와는 달리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화를 내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할 거라면 너도 내 아내와 손잡고 엄마한테 등을 돌리겠다는 거냐? 그래, 잘 살아봐라.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화가 난 채로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몰려왔어요. 이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가족을 위해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날 배신하냐는 태도였고, 저희는 그럴 때마다 깊은 한숨만 나왔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집 문제와 가구 문제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희와의 연락을 끊으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다소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이제야 좀 평화가 찾아오나 하고 안도했던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다. 빨리 가봐야 됐어. 저도 남편과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신까지 가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 있어. 엄마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으시잖아. 내가 혼자 다녀올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했어요. 하지만 상황인지라 제가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죠. 남편은 부랴부랴 집을 나섰고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가시자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셨대요. 병원까지 가는 힘도 없다. 그냥 집에서 쉬게 해다오 하시면서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그날부터 집에서 머물렀어요. 첫날 저녁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거의 아무것도 못 드셔.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됐죠. 그래서 내일이라도 내가 가서 도와줄까? 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니야, 괜찮아. 당신 오면 오히려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거야 라며 완강히 거절했어요. 그렇게 3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로 어머니의 상태를 전해줬어요. 엄마가 아직도 제대로 드시질 않아. 내다 죽이라도 떠먹여드려야 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셋째 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당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하고 묻자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낮에는 정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침대에서만 누워 계시는데 밤이 되면 부엌에서 뭔가를 드시는 것 같아. 어제도 내가 잠든 줄 알았는지 몰래 나가서 김밥이랑 떡볶이를 드시고 계시는 걸 봤어.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엄마가 괜찮으신데 일부러 아픈 척 하시는 거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 낮에는 내가 있을 때 힘이 하나도 없는 척 하시다가 내가 안 보는 틈에 집안을 다 돌아다니셔. 저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왜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남편도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마도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겠지.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사건이 터진 건 남편이 시댁에서 머문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신, 나 오늘 엄마랑 제대로 얘기해볼게. 뭔가 숨기고 계신 게 확실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은 또다시 조마조마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용기를 내준 게 고마웠지만 일이 더 크게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날 저녁 남편은 마침내 시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엄마, 사실 엄마 괜찮으시잖아요. 왜 자꾸 아픈 척 하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며 얼어붙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아픈 엄마를 의심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남편은 단호했어요. 엄마, 제가 다 봤어요.
엄마가 밤에 부엌에서 김밥 드시는 것도, 집안 돌아다니시는 것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 정말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 가족이 무너졌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내가 정신 차리지 않겠니? 남편은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분노가 폭발한 듯 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나한테 등을 돌리고 우리 가족을 부정하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니? 그때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던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이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시아버지는 갑자기 남편의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 단호하게 뺨을 때리셨어요. 내가 감히 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불효를 저질러? 남편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죽였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 부부는 더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엄마가 지금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에 시아버지도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은 듯했죠.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여전히 흥분하셨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만들 해라. 이렇게 계속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각자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하는 거야. 너희 젊은 애들도 우리 같은 부모도.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엄마가 우리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게로 와서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평소에 강하고 침착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그는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눈물은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묻어나 있었죠. 더는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그들은 나도 너도 존중하지 않아. 우리 이제 떠나자.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 그동안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시댁과의 갈등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힘들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먼저 이렇게 결심해주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죠. 우리는 바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도망치는 기분이 있거든요. 남편도 무거운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우리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조용히 아파트 문을 닫고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향했어요. 길을 가는 동안 남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죠. 하지만 도로가 한적해지고 도시의 불빛이 점점 사라질 무렵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강하던 남편이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니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 나도 엄마와 가족을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너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걸 내가 더는 참아선 안 된다는 걸.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같이 여기까지 온 게 중요한 거야.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 결심해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남은 길을 함께 갔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온전히 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 자국이 있었고 바닥에는 몇 군데 스크래치가 있었지만 그곳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고 작은 방바닥에 누웠어요.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어쩌면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선 우리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여기선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잖아. 우리만 있으면 돼. 그렇게 우리 둘만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삿짐을 풀고 집안을 정리하는 동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침대 대신 매트리스를 깔았고 커튼 대신 옷가지로 창문을 가렸죠. 냉장고가 없어서 하루는 남편이 중고거래 앱에서 작은 냉장고를 구해왔어요. 고물상에서 가져온 듯 낡았지만 우리 둘은 기뻐서 환호했어요. 우리 첫 번째 냉장고다 하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자유로움과 행복이 있었어요. 아침이면 작은 주방에서 함께 밥을 짓고 저녁에는 TV도 없는 거실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꿈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우리 나중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그리고 거기서도 이런 시간을 잊지 말자. 그래, 집이 크든 작든 중요한 건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거잖아. 우리는 조금씩 집을 채워나갔어요. 동네 중고 가구점에서 작은 식탁을 샀고 남편이 직접 조립한 책장을 방 한쪽에 놓았어요. 책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 몇 권과 남편이 아끼는 여행 사진을 걸어뒀어요. 우리만의 공간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바로 옆에는 작은 야채 가게가 있었는데 주인 할머니께서 항상 신혼부부네, 돈은 나중에 줘도 돼 하고 웃으며 응원해 주셨어요. 동네의 작고 소박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돈이 부족해서 외식 한 번도 어려운 날이 있었고 시댁에서 계속되는 간섭의 그림자도 느껴졌어요. 가끔은 남편도 저도 지쳐서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손을 잡고 다독였어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그 작은 집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시댁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둘만의 세상을 만들며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부족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도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히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남편은 늘 가족일 중심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그가 잃은 것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해요. 남편은 시댁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 결정은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명절이 다가오면 시댁에서의 초대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때도 있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내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하고 자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서로 믿고 잘 살아가 보자. 사실 저도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요. 결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들에게 조금 더 이해와 양보를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별표. 하지만 곧 저는 깨달아요. 사랑과 가족 간의 갈등에서 누구도 완벽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부는 떠나온 이후로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중 가장 큰 교훈은 결표, 진정한 사람은 통제나 강요가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결표이라는 점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관계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시댁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만의 삶을 충실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이야기를 더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세요.